강민호는 소파에 앉아 붕대로 감긴 오른쪽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 건설 현장에서 사다리를 점검하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죠. 병원에서는 인대 파열이라며 최소 2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빌라에서 목발 없이는 화장실 가기도 힘든 지경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와 먼지 쌓인 거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료 박철수가 자기 아내가 쓰는 가사도우미 업체를 소개해줬죠. 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어주 3회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약속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손잡이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죠.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청소도구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릴라이프에서 나왔습니다. 서윤아였습니다. 9년 만에 마주한 전처의 얼굴이었어요. 윤아도 민호를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민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아가 먼저 시선을 떨구며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목소리는 9년 전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섰죠. 윤아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소파 위 목발에 닿았어요. 민호는 다시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쌌습니다. 윤아는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확인했죠.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통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만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결혼했을 때 함께 고른 식기들이 그녀의 손에서 씻겨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아는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마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도착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민호는 소파에 앉아 컴퓨터로 안전관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윤아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가끔 윤아가 걸레질하는 모습을 훔쳐봤죠. 그녀의 손이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민호의 어머니 정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엄마 왔다. 반찬 좀 가져왔어. 정순자는 부엌 쪽에서 설거지하는 여자의 뒷모습을 봤죠. 윤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순자의 입이 벌어졌어요. 윤아야? 윤아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정순자는 아들을 돌아보며 물었죠. 이게 무슨 일이니? 민호가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렀는데 우연히 윤아가 온 거예요. 정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요. 정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9년 전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않고 떠났던 며느리였죠. 정순자는 한숨을 쉬며 거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윤아는 다시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정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윤아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정순자는 더 묻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엄마는 먼저 갈게. 너 불편하면 다른 사람 알아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자가 떠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2주차 금요일 오후 민호는 물리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아가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털고 있었죠. 민호는 목발을 짚고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윤아가 책을 정리하다 손이 미끄러졌어요. 쿵 소리와 함께 오래된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펼쳐진 앨범 속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 보였죠.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앨범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민호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다른 책을 정리했죠. 민호의 머릿속에 9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여직원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유나와 큰 싸움을 했었죠. 유나는 믿을 수 없다며 울었고 민호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민호는 자존심이 상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일주일 만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임신 중이었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그때 왜 그렇게 급하게 이혼하려고 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유나는 책장 정리를 끝내고 청소 도구를 챙겼어요. 민호는 앨범을 책장에 다시 꽂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호는 홀로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철수야, 유나 근황 아는 거 있어? 철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주차 월요일 유나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놀림도 급했어요. 민호가 문을 열자 유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죄송해요, 늦었네요.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유나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가 아침에 배탈이 나서 병원 갔다 왔어요. 민호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이요? 아이가 있어요? 유나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어요. 몇 살이에요? 유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8살. 딸이에요. 민호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죠. 이혼한 게 9년 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아이예요?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왜 말 안 했어요? 왜? 유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면서 거짓말했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건 오해였다고. 업무 때문에 만난 거였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당신은 해명도 안 하고 바로 이혼에 동의했잖아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죠.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해요. 민호가 그녀를 막으려 했죠. 목발을 짚고 일어서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퍼지며 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유나는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민호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죠. 조심하세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유나가 떠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홀로 지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설거지가 다시 쌓이고 방은 어질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딸이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저녁 박철수가 치킨을 들고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꼴이야? 밥은 먹고 다니냐? 민호는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때 내가 자존심 부리지 말고 제대로 해명했어야지. 민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컸다는 걸요. 이름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는 어깨를 두드리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도 없었어요. 민호는 가사도우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서유나 씨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죠. 무릎이 조금 나아진 민호는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나가 살만한 동네를 무작정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허탕만 쳤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민호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죠. 마트 앞 작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작은 체구였습니다. 아이의 옆모습이 어린 시절 유나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민호는 무의식 중에 놀이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민호가 가까이 가자 아이가 그네에서 내렸습니다. 낯선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그때 마트에서 나온 유나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유나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리며 달려왔어요. 수아야. 딸을 끌어안은 유나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죠. 유나는 수아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민호는 목발을 짚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아는 엄마 옷자락을 잡고 낯선 남자를 올려다봤죠. 민호는 무릎을 구부려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무릎에서 통증이 왔지만 참았어요. 수아야, 나는 너의 아빠란다.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죠. 엄마, 이 아저씨가 아빠야?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수아야.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나가 장바구니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갈까요? 세 사람은 놀이터 맞은편 카페로 향했죠.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는 수아를 위해 초콜라테를 주문했어요. 수아는 빨대를 물고 아빠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수아는 뭘 좋아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림 그리는 거요. 수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어렸을 때 그림 좋아했어. 우리 닮았나 보다. 수아는 고개를 숙이고 빨대만 빨았습니다. 유나가 딸에게 말했죠.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헤어진 건 어른들 문제였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정도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수아가 조금씩 했죠. 민호는 딸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유나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수아가 피곤해하네요. 민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수아를 볼 수 있을까요? 유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수아가 원한다면 천천히 만나요. 카페를 나서며 수아가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손을 들어 민호에게 흔들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수아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놀이터에서 그네를 밀어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함께 서점에 가서 동화책을 골랐죠. 수아는 점차 민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무릎도 많이 회복되어 물리치료를 마쳤습니다. 가벼운 현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죠. 어느 토요일 민호는 수아와 유나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수아는 부엌에서 상추를 씻었고 민호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유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죠. 9년 만에 세 사람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아가 밥을 먹다 물었어요. 아빠, 다음 주 학예회에서 가족 그림 그려야 하는데 아빠도 그려도 돼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를 꼭 그려줘. 식사 후 수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민호와 유나는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9년 전 내가 잘못했어요.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자존심만 부렸어요. 유나는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자 결정한 건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당장 다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죠. 저녁이 깊어지고 유나와 수아가 집을 나설 시간이 됐습니다. 민호는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수아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문이 닫히고 민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현장 감독으로 복귀했어요. 새로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유나는 가사 도우미 일을 계속하면서 요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주말마다 요리 학원에 다녔습니다. 민호가 학원비를 지원했어요. 수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 사이를 자연스럽게 오갔죠. 민호의 어머니 정순자도 손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순자는 수아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일요일 오후 수아의 학예회가 열렸죠. 민호는 정장을 입고 학교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유나도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복도에 학생들의 그림이 전시됐죠. 민호는 수아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제목은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죠. 학예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수아가 삼겹살을 먹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 주말에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민호와 유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재결합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강변을 걸었죠. 수아는 두 사람 사이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9년 전 잃어버렸던 평범한 행복을 느꼈어요. 유나는 용서와 희망을 배웠습니다. 수아는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됐죠. 강변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깨어진 것들은 다시 붙일 수 있다고요. 때로는 그 균열 자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걸요. 세 사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